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24강 4 등기부 등 두 번째 시간으로서 네 번째 폐쇄한 등기기록, 다섯 번째 기타 장부, 여섯 번째 장부의 관리, 일곱 번째 장부의 공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쇄한 등기기록은 예전에 폐쇄 등기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등기부가 등기기록으로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이 폐쇄한 등기기록이라는 것은 원래는 등기부였습니다. 등기였는데 등기부가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적음으로써 폐쇄되는 종전의 등기기록을 말합니다. 자, 이 폐쇄한 등기기록 역시 영구 보존합니다. 영구 보존. 등기부도 영구 보존하고 폐쇄한 등기기록 역시 폐쇄 등기부, 이전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 보존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기타 장부입니다. 기타 장부. 기타 장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자,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접수장.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하면 그 접수한 거를 정리한 장부입니다. 자, 접수장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 담보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담보 목록. 자, 공동 담보니까 공동 저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5개 이상인 경우에 이제 하는데, 전세인 경우에는 공동 전세 목록이라고 합니다. 공동 전세 목록. 세 번째는 신탁원부라고 있습니다. 신탁원부. 자, 요 세 가지도 다 등기부하고 관련된 장부이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은 바로 이건 뭐냐면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기 신청에 접수 번호를 기록한 겁니다. 접수 번호를 기록한 접수장이에요. 접수 번호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요 접수 번호의 순서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 기록을 하는 건데, 요 접수 번호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등기 목적, 그리고 신청인 성명. 자, 신청을 누가 했냐? 신청인 성명, 방금 말한 접수 번호, 그리고 접수 연월일, 이런 것들이 이 접수장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기관은 이 접수장에 등록된 접수 번호 순으로, 그 접수 번호 순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 하고, 요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은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을 합니다. 5년간. 자, 다음은 이제 공동 담보 목록 또는 공동 전세 목록입니다. 자, 공동 담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공동 저당권 설정할 때 해당이 되는 거고, 공동 전세 목록은 바로 이건 전세권 설정할 때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인데, 이걸 저당권을 신청하거나 전세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자, 개수가 중요합니다. 5개 이상이면 공동 담보 목록 또는 공동 전세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걸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거고, 이 공동 담보 목록 역시 뭐의 일부로 본다? 등기부로 일부, 즉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등기 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은 영구 보존입니다. 등기부로 본다 그러면 다 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러면 다 영구 보존입니다. 폐쇄한 등기 기록도 등기 기록이잖아요. 역시 영구 보존. 등기부도 등기 기록이니까 영구 보존.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도 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러니까 영구 보존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신탁원부입니다. 신탁원부. 자, 이 신탁원부는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면이에요. 자, 첨부하는 정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신탁원부, 신탁을 하는 원래의 장부란 뜻입니다. 등기하기 이전에 어떤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될 거니까 등기를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서면. 요 신탁원부는 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정보 또는 서면으로서 신탁원부의 신탁 약정 내용을 다 적습니다. 뭐 기간은 얼마고, 뭐 재산 뭐를 신탁하는지 이런 걸 하는데, 이 신탁원부 역시 등기부의 일부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재는 등기로 봐요. 신탁원부. 그래서
신탁 업무도 뭐로 본다? 역시 등기 기록으로 보니까 이 역시 영구 보존입니다. 영구 보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타 장부에서 우리 교재 그 기간별로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실 게 등기 신청조 접수장은 5년 보관하고 공동담보목록, 공동존재목록, 신탁 업무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오기 때문에 영구 보존한다는 것도 꼭 아울러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 기록을 하면 그게 바로 등기 사항이 다 등기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집을 산다든가 할 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옛날 등기 등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등기 사항을 찍면서 띄워보면 그 집의 소유자는 지금 누구고 그 집의 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을 말소하고 내가 집을 살 건지 아니면 저당권을 인수하고 집을 살 건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공시 기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장부의 관리, 자 이제 등기 기록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보는 겁니다. 자, 장부의 관리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동 금지입니다. 이동을 금지. 즉 등기 기록은 이동을 못 하는 겁니다. 원칙이 이동 금지. 예도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등기부가 있어요. 자, 등기부, 등기 기록, 등기부. 첫 번째 등기부가 있고 두 번째는 등기부에 부속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부속 서류, 이 등기부에 딸린 서류들이죠. 자, 이제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세 번째는 신청서 또는 신청서의 부속 서류. 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등기부는 이동 금지야, 원칙이. 자, 이동이 안 돼. 자, 이동이 다 원칙은 이동 금지입니다. 원칙은. 예를 볼 것 같으면 등기부는 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중앙관리소에 보관 관리해야 되고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전쟁. 자, 전쟁이 난다든가 또는 지진이 났어. 이런 천재지변. 전쟁이나 천재지변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어떤 사태 그런 걸 피하기 위하는 것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못 옮겼죠.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요럴 때만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동을 못해요. 자, 이번에 부속 서류를 보겠습니다. 역시 부속 서류 역시 이동을 못합니다. 이동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전쟁, 천재지변, 준하는 사태 이때는 이동 가능은 요때는 이동이 지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동 가능. 역시 요것도 이동 가능합니다. 요때는 이동 가능해요. 자, 그 외에는 이동을 못합니다. 자, 똑같죠. 근데 신청서나 이 신청서의 부속 서류, 자, 이 부속 서류, 요거는 예가 좀 더 커집니다. 이동이 금지죠. 역시 이동이 금지되는데 부속 서류 역시 등기소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그 등기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즉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중앙관리소 밖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고, 요거는 중앙관리소, 요거는 등기소. 자, 이제 신청서나 부속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가는 당연히 이동 금지지만 전쟁, 천재지변 준하는 상태에서도 그때는 이동할 수 있죠, 이것도. 근데 예외적으로 더 여유를 둡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동을 할 수 있냐면 이때는 법원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자, 법원의 명령, 자, 이동하라고 명령을 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어떤 명령. 그리고 또는 법원이 어떤 촉탁을 할 때, 부탁을 하는 거죠. 촉탁이라는 거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어떤 영장, 자, 이런 영장, 수사와 관련된 거예요. 자, 영장. 이런 경우,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 자,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신청서나 부속서류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없다. 거꾸로 얘기해서 신청서나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이나 법원의 촉탁 또는 영장에 의한 압수에 의해서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건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 외에는 이동을 못하니까 이때는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등기관은 자기 그 해당 등기 기록을 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표시를 해야 되죠. 그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뭐도 하나 해야 되냐면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해야 돼요. 등기부 끊어있던 자료예요. 부본 자료, 부본.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등기부에 부속된 거야. 그래서 본래의 거하고 똑같아.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러한 자료. 그러니까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건 등기관의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부하고 똑같은 내용이 동일한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본 자료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라는 게, 등기부가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자, 손상이 됐으면 또 복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면,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 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한다? 대법원장이 명령을 하는 거야. 항상 대법원장이. 왜? 사법부의 최고수장은 누구다? 대법원장. 입법부의 최고수장은 국회의장. 행정부는 대통령. 마찬가지로 등기 업무는 사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급의 복구나 손상 방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이 일일이 모든 등기 소과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권한을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위임하냐 하면 이 권한을 법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또는 그 지방법원장에게 등기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복구를 명할 수 있는 것을 법원 행정처장이나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이나 지방법원장은 그 등기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들. 자, 부속된 서류. 이 부속 서류도 잘 보관해야죠. 자, 부속 서류 역시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손상되거나 또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멸실될 수도 있죠. 전쟁이나 천재지변 뭐 이런 거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자, 이럴 때 뭘 해야 된다? 역시 대법원장이 손상이나 멸실을 방지해야죠. 자, 그래서 그 방지를 위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이거 역시 법원 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손상, 멸실을 방지할 수 있는 처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명령해야죠. 그걸 역시 위임할 수 있다. 예, 똑같습니다. 이건 모양이.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에는 장부의 공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의 열람. 자, 열람 및 그 등본 초본의 교부입니다. 교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등본 초본이란 말 대신에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한 그 열람 및 교부.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것은 열람을 청구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 자, 등기 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자, 요즘은 인터넷 그 대법원 등기소로 들어가서 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데요.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 기록의 열람 업무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일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 운영 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3. 일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요즘은 다 인터넷 들어가서 다 발급을 받죠. 자, 세 번째. 등기사항증명서에, 자,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입니다.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첫 번째, 등기사항.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전부증명서. 증명서. 그리고 말소사항 포함입니다. 말소사항 포함. 자, 1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많이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이거 발급받으면 이 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데, 요거는 현재 유효사항만 나오는 겁니다. 현재 유효사항. 여러분들 등기부 발급받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한 걸로 할지, 현재 유효사항을 할지는요. 자, 세 번째. 등기사항 전부가 아니라 이번엔 일부입니다. 일부 증명서. 자, 그리고 가로해놓고 특정인 지분입니다. 특정인 지분. 자, 네 번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인데, 현재 소유사항입니다. 현재 소유사항. 현재 소유 현황이에요. 현황. 죄송합니다. 현재 소유 현황. 자, 다섯 번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중에서 지분 취득 이력입니다. 지분을 취득한 이력. 지분 취득 이력.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그 밖이에요. 그 밖의 것들. 그 밖에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증명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폐쇄한 등기 기록의 경우에는 요 1번으로 한정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요 1번으로 한정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